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1995년 한글 영어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 새한글,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영단어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 표기로 영어 발음을 대체하여 나타내는 방식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훈민정음 표기가 어떻게 영어 발음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호흡의 훈민정음 글자 표기 원리입니다. 영어 발음 PART를 오늘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PART로 되어 있는 글자 표기는 먼저 알파벳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PART에서 P를 보면 우리말 피읍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P에 해당하는 음소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A는 아 소리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PA에서 P하고 A가 결합된다면 파라는 발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PA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파 소리까지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받침으로 표현되는 소리입니다. 알파벳과 다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순히 음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음이 겹치는 받침 소리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PART를 선택한 이유는 받침에 리을과 티읕이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원리로서 리을과 티읕처럼 자음 두 개가 겹치는 발음 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침에 두 개의 소리가 함께 표현될 때 어떻게 우리는 발음하고 활용할 것인지, 훈민정음 방식에서는 이러한 발음 기호를 소리 호흡의 글자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를 훼손했고 그 과정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외래어나 외국어 학습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받침으로 리을과 함께 자음의 또 다른 소리가 바로 T에 해당하는 티읕 소리입니다. 그러면 받침의 리을과 티읕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을 받침과 티읕 받침을 두 개로 동시에 표현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음소를 나열하는 PART가 이제 한국인의 언어 구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언어 기호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글자 표기지요. 현재 한글로도 충분히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발음 표기는 두 개의 글자로 표현합니다. 받침으로 표현된 리을은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파트라는 두 개의 글자로 받침 대신에 새로운 모음을 넣은 글자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일본어 방식에 충실한 것입니다. 일본어는 모든 글자를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50음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소리,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분리될 수 없는 소리 구조가 일본어 방식이고 그 방식을 추종하는 것이 바로 파트와 같은 글자 표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또 다른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영어 발음에서 어떻게 훈민정음 표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훈민정음에서의 표기 원리가 어떠한 소리 호흡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글자 표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훈민정음에서 있는 글자를 알파벳 방식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열한다면 첫 문장에서 듄깃 여기까지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벳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 글자 표기에서는 훈민정음 표기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바로 한 번에 호흡이 연결되죠. 나랏 이렇게요. 나 뒤에 라에 시옷 받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의 리을이 다시 받침으로 들어가고요. 지금은 그 표기가 아니지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아래아 표기로 말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말싸미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벳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나열했지만 훈민정음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받침 표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한자의 경우에 물론 오늘날에도 비슷한 한자음이 나겠지만 초성, 중성, 종성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 디귿에다가 가운데 소리 모음 유 그리고 받침의 이응, 그래서 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듀까지가 하나의 호흡이 되겠고요. 다음이 빅, 아마도 이 글자 표기 원리는 한자어 발음의 당시의 표기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발음은 추정컨대 당시의 중국어 발음에 더 유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듀깃, 이게 동남아시아의 원어에서 보면 띠용꼭 이런 식으로 중국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띠용깃 혹은 오늘날에는 중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발음이 당시에는 듀깃 이런 소리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훈민정음이 소리 글자로서의 당시의 소리를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본다면 딩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리 호흡이 연결되고요. 귓 이렇게 소리의 호흡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아래에 보이는 알파벳과 다른 훈민정음만의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소리 호흡의 글자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 호흡의 글자로 다시 한번 PAR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방식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나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소, 알파벳을 사용하여 훈민정음의 원리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받침으로 표기되는 이러한 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art 이렇게 글자 표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여 그대로 표현한다면 받침의 리을과 티읕, 제가 앞에서 설명한 글자 표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알파벳 방식의 PART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했습니다. 자, 이 음소들이 하나의 글자로 합쳐지면 part, 이와 같은 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러한 글자의 구성 원리가 바로 훈민정음이 가진 글자 표기고요.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되었고 당시에 이러한 표기들이 오늘날의 한글 영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소리호흡,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소리호흡의 원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의 훈민정음 훼손의 원리를 걷어내고 받침 표기 원리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소리호흡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art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앞에서 part 이렇게 배웠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써먹을 것인가? 활용성의 문제입니다. part에서는 피읍이 있었기 때문에 피읍에 해당되는 P에 해당되는 피읍을 표기했고요. part라고 표현했다면 뒤에 art만 연결되는 새로운 단어들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기본 단어 500이나 1000이라고 표현된 이러한 단어장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소리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part에서 연결되는 게 art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요. 이 C로 시작되는 거 K 발음이 나죠. 그래서 cart 이렇게 발음되고요. 마찬가지로 ST 시옷 뒤에 쌍디귿 소리가 나는 T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star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tart로 연결되는 이러한 발음 표기의 원리로 연결시키면 part라는 혹은 art라는 단어에서 이러한 소리 호흡의 글자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단어의 뜻만 추가적으로 이해한다면 part는 부분, 일부, art는 예술, cart는 쇼핑센터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수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start,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받침 표기의 겹받침 표기의 발음이 바로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자음 충돌의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글자 표기 원리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외국어 학습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호흡의 글자인 훈민정음 표기가 음소 자체를 즉 글자 하나를 예를 들면 아래의 단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글자 하나를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이해하는 일본어 방식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running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running은 RUNNING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글자를 이해할 때 어떤 식의 방식이 되냐면 이 글자를 R을 리을로 하고 U를 어소리 그리고 N을 니은 그 다음에 E는 이 N을 다시 니은 그 다음에 G는 기억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본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본어 방식으로 음소를 배열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각의 글자를 음소로 이해하는 일본어 방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러닝구 혹은 런닝구 이렇게 발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 기억의 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을 구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억으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물론 영어 발음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running으로 이응 발음이죠. NG가 그런 이응 발음이지만 이 이응 발음이 아니라 일본인들은 글자의 소리로 이해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 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영어 발음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본어 방식으로 글자를 배열하고 나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닝구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독립된 소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음 하나를 넣습니다. 일본어 모음 중에서 아에, 이, 오, 우 5개의 모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된 발음이 우 발음입니다. 이렇게 일본어 방식으로 읽게 되면 running으로 끝나는 단어가 n을 니은으로 보고 g를 기억으로 보는 이러한 원리가 되면서 러닝구, 라닝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러닝구의 러 발음이 아니라 아 발음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어는 모음 5개입니다. 어 발음이 없습니다.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어를 아로 바꿔서 라닝구 그보다 더 심한 발음이 되면 난닝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서 또
우리말이 가진 두음 법칙이라고 해서 첫 소리에 리을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결과로 난닝구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running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발음이 난닝구까지 변경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일본어 방식의 한글 영어 표현이 가진 일본인들의 언어표기 그 원리를 추종했다는 것이 심각한 언어 훼손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한글 영어 표기는 다른 일상 용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BAC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알고 계신다면 back 이렇게 발음할 것입니다. back, 뒤 이런 쪽이죠. 그런데 일본어 방식으로 읽게 되면 바, 그 다음에 CK가 키읔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키읔이 받침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본어의 특성상 빡 그러면 뒤에 모음을 다시 넣습니다. 여기에 모음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죠. 여기 어디에 봐도 웃소리가 없지만 일본인들은 여기에 모음을 넣어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 하나를 음소가 아니라 이 자체가 소리 호흡을 가진 모음이 추가된 소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빠꾸, 빠꾸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어의 이러한 표기 원리는 또 다른 글자에서도 적용되지요.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 표기나 영어 발음에서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발음이 거의 대부분 적용되어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표현은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CUP, 오늘날의 대부분의 영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은 컵이라고 발음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어가 없습니다. 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 선택된 소리가 아에, 이, 오, 우 중에 오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키읔에 오를 붙여서 변화시키고 또 이 피읍에 모음 하나를 추가시킵니다. 피를 피읍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음을 결합시킨 소리 호흡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한국인들이라면 이걸 받침으로 이해해서 컵 이렇게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가장 나쁘게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었던 일본어 방식의 소리 이해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 이해 원리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한글로 영어 발음을 표현하는 게 억지스럽고 정말 훈민정음 표기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소리 표기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표기 원리나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 표기를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시켜버린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언어학자와 그들의 언어학을 추종했던 한국인들 그들의 나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로 이 발음이 곱부라고 발음이 된 그런 시기가 있었고 오늘날도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곱부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 원리는 소리를 소리 호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음소, 예를 들어 피는 피읍인데 피읍에 모음이 섞여 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파트 같은 경우에 일본어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받침 표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R 발음까지 표현하는 pa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받침으로 표기하는 이 티읕을 일본인들처럼 자음 뒤에 모음을 넣은 새로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결과로 파트로 표현하고요. 또 MART 같은 경우는 마트로 표현하죠. ma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START 같은 경우는 스타트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죠. 한 번의 소리 호흡으로 하나의 글자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소리 호흡으로 만드는 훈민정음에 가진 소리 호흡의 표기 원리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일본어는 각각의 소리를 모음이 들어있는 음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절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음까지 결합된 하나의 음절, 소리 호흡으로 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S를 시옷이 아니라 스로 보고 마지막 티읕을 받침으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트로 보는 원리를 적용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 발음을 일본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든 우리의 슬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 표기가 적합하지 않고 소리 호흡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훈민정음 표기 원리와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 그리고 PART를 어떻게 받침으로 표기하는지, 그리고 받침으로 표기되었을 때 발음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